안녕하세요. 미디어 놀이반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 학기 동안 미디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심하나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먼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어떤 거 공부할지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미디어의 정의, 그리고 미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미디어 일기 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예요. 자, 우리 생활 속 미디어를 살펴볼 수 있다가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목표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생활 속 미디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미디어 일기 쓰기를 통해 스마트한 미디어 이용을 습관화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미디어의 정의, 그리고 미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널리 볼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텔레비전이 있겠죠? 자, 요즘 TV 없는 집 없죠? 많게는 방마다 있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미디어의 한 종류예요. 두 번째로는 영화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극장에 많이 못 가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영화도 굉장히 좋은 미디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 모여있는 포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같은 SNS도 미디어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것들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스마트하게 잘 이 미디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있나요? 여기서 잘 활용한다는 건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본다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볼까요?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지? 넌 이미 나한테 중독됐어. 보면 알겠지만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 사진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선생님이 뉴스 검색해봤더니, 자, 스마트폰 70일 끄는 중학생 뇌의 변화. 이게 6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선생님이 간단히 읽어봤더니 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학습하기 좋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활성화가 잘 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뇌의 구조로 바뀌었다고 해요. 70일 동안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 안 할 수 있나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동안에는 이 뇌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뇌의 그런 좋은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청소년의 약 17%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쵸? 스마트폰 중독 이미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수업을 할 때는 핸드폰을 너희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스마트폰 허용을 완전하게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도 아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그쵸? 굉장히 중독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약간 비슷한 기사인 것 같은데, 청소년 23만 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네요. 작년보다 무려 11%가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를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작년보다 무려 11%면 내년에는 또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 올해보다는 또 퍼센트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생기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는 게임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굉장히 좋아하죠. 자, 선생님이 너무 이 사진이 너무 좀 그런가요? 이 족쇄를 찬, 마치 이 컴퓨터와 내가 한 몸이 된 것 마냥 수갑을 찬 그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선생님 두 번째 기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게임 중독은 바로 질병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 있겠지만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게임을 또 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의존을 하게 되면 질병 또 환자인 것 마냥 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아주 적당한 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뉴스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또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를 열면, 스마트폰에서 포털 사이트 열면은 뉴스 검색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메인 화면이 아무래도 뉴스 화면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예인 뉴스나 아니면은 어제 못 봤던 TV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요 정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뉴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크 뉴스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페이크 뉴스는 가짜 뉴스를 뜻합니다. 선생님이 가짜뉴스 사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요즘에 아주 핫한 이슈죠. 의대생들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대생을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파업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타협하는데 굉장히 또 애로를 또 겪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반드시 우리가 아주 없애야 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제대로 팩트를 봐야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 보니까 가짜뉴스 진원지는 극우 유튜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극우 유튜버는 일베라든지 이런 또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그런 유튜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배하는 친구들도 몇 명 좀 흔하지 않게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도 일배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도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이런 방역 사업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언론에서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더 힘들어지게끔 하는 이런 또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짜 뉴스가 왜 생기냐면 뉴스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뉴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뉴스나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선별하는, 제대로 읽는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 간단하게만 봤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디어를 스마트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똑똑하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천천히 공부할 때 부분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또 사용을 해야겠죠. 무분별하게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의 산업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가짜 뉴스를 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세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또 요즘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그 우리가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막말하는 특히 게임할 때 막 이렇게 부모님 막 걱정해주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년에는 우리 미디어반 친구들은 아주 똑부러지게 미디어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까 합니다. 자, 뭐냐면 나는 오늘 무엇을 봤고 뭘 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의 미디어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나의 미디어 이용 실태라고 해야겠죠? 미디어 이용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나는 미디어로 땡땡땡을 해요라는 선생님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미디어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는 매일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고요. 관심 있는 뉴스를 검색하기도 해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쵸? 사진을 찍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표로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텔레비전도 있겠고, 책도 있겠고요. 책도 굉장히 좋은 또 미디어의 또 하나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인터넷. 뭐 그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뉴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는지 내 주변에 미디어가 뭐가 있는지 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그렇다면 나의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텔레비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는지, 핸드폰, 게임, 소셜 네트워크, 신문이나 책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지 않는 건 역시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자, 이거 한번 너희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뭐뭐뭐뭐를 통해서 뭐뭐뭐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아, 내가 정말 많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구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구나. 책을 진짜 안 읽는구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과제예요. 자, 이걸 토대로 뭘 하냐면 미디어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이 쓴 거 한번 읽어줄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확인했다. 그리고 뉴스를 검색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생긴 나의 버릇이다. 어제부터 유찬이가 백화점에 가자고 졸라댔으나 유찬이는 선생님 아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저도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게임하고 이럴 너희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자, 아침 식사를 하고 유튜브로 수업 자료를 활용 가능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했다. 어쩌다 보니 어느새 수업과 영 상관이 없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선생님이 유튜브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나중에 내가 방탄 친구들의 뮤직비디오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튜브의 또 안 좋은 점이죠. 인터넷의 안 좋은 점. 정보의 바다를 헤매다가 나는 어디 그냥 M1대에 그냥 빠져있는 호적되는 그런 거 선생님이 또 경험을 했네요. 자, 오후에는 넷플릭스로 영국 드라마를 봤어. 블랙미러 봤죠? 본 친구들 많죠? 굉장히 SF 아주 드라마 명작입니다. 안 본 친구들은 보세요. 영국 드라마 진짜 짱! 아이고 3시간이나 봤네. 아, 선생님이 드라마 한번 빠지면 이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벌써 저녁 식사 시간이네. 오늘은 책을 한 페이지도 보지 못했다.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읽고 자야겠다. 책도 읽고 자야지 뭔가 뿌듯한 그런 또 마음이 또 들 것 같아요. 그쵸? 자, 선생님의 일기 잘 봤나요? 자, 여러분들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오늘 체크해준 요 동그라미 표시가 바로 미디어고 내가 미디어로 뭘 했는지가 바로 일기에 나와 있으면 돼요. 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제출 안내할게요. 자, 3가지 과제 활동지는 온라인 클래스방에 있습니다. 거기 문서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과제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자, 요거 작성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그냥 전송하세요. 어떻게?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돼요. 자, 선생님 전화번호는 010-3336-4629인데 선생님이 지금 딱 5초 줄 테니까 이거 빨리 받아 적으세요. 선생님 전화번호. 자, 받아 적었죠? 그러면 이 번호로 사진을 전송을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보내느냐면 자, 9월 13일 일요일이죠? 오후 6시까지 전송 완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야지 선생님이 과제 제출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송되는 거는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뉴스 팩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문이나 광고, 영화, 유튜브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으면 너희 등교 계약하지 않는 날에는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과 토론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쌍방향 줌이나 팀즈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언제든지 선생님은 환영하니까. 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우리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요. 잘 버텨보고 건강 잘 지키고 해서 등교교약 때 만나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